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물리량들, 물리 변수 이제 우리 컨티뉴움의 특성을 정의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대기 운동을 설명하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칙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법칙을 어, 중고등학교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 다 알고 있어요. 질량은 보존된다,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리고 뭐 이제 그리고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게 우리가 쓰는 컨셉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어 그냥 수식으로 뭐 사용할 수 있게 나타내는 과정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우리 역학 1 파트에서 하는 전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거부감을 버리고 그냥 잘 따라와 주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처음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합시다.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란 것을 공기가 만족을 한다, 대기가 만족을 한다고 했죠. 사실 대기는 수업의 초반부에 대기는 대부분 이원자 분자인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이원자 분자들은 이상기체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정의상으로는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An ideal gas is a theoretical gas composed of many randomly moving point particles that do not interact except when they collide elastically. 뭐, 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 한번 한글로 한 개씩 한 개씩 따라가 봅시다. 아이디얼 게스, 그러니까 이상 기체라는 거는 그냥 이상적인 이론적인 기체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움직이는, 아까 막 이렇게 분자 운동 막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인다 그랬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죠? 랜덤하게 움직이는 어떤 점 입자 같은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자들끼리 서로 부딪히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게 이상적인 거죠. 그리고 충돌할 때만 영향을 주는데, 그때도 탄성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당구공 딱 부딪히면 빡 튀어나가듯이 그런 형태의 탄성 충돌만을 하고, 서로 이렇게 뭐 인력이 있어서 혹은 뭐 전자기력 같은 게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붙는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질소 분자랑 산소 분자는 그런 특성을 굉장히 잘 따라요. 그래서 실제 대기는 질소, 산소와 뭐 수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질소와 산소고 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굉장히 잘 따라요.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PV equal nRT라고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죠. 물론 안 배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분명히 압력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압력이 밀도와 온도에, 물론 상수 하나 붙고 상수가 하나 붙고 밀도와 온도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념으로부터 굉장히 쉽게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렇죠? 밀도는 그 안에 동일한 부피 안에 많은 양의 이제 분자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압력이 크겠죠. 왜냐면 부딪히는 녀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온도는 분명히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운동 속도가 빠르니까 역시 충격량이 크고 많이 부딪히니까 압력이 또 높아지겠죠. 이 컨셉을 사실은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이 컨셉 PVNLT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운 친구들은 이게 훨씬 쉬울 텐데, 이제 그냥 V를 양변으로 V를 나눠주면 V분의 N은 뭐 이제 몰수이긴 하지만 이게 질량이 일정하다고 치면 이제 몰수가 질량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V분의 N이 밀도와 같은 거고, 이제 R은 상수고 온도로 비례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압력, 뭐 부피, 몰수, 온도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상기체 상태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직관적으로도 사실은 실험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직관적으로도 굉장히
뚜렷한 성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랄까 다른 녀석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부피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치고 만약 어, 몰수를 증가시킨다고 치면 n 그러니까 분자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그거에 비례해서 압력이 높아지겠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만약 이번에는 압력을 일정하다고 놓고 온도도 일정하다고 놓고 이번에는 수건에 있는 분자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압력을 증가시키지 않으려면 결국은 그거에 비례해서 부피를 늘려야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에 만족하고 이제 이번에는 분자의 개수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게 놓는다고 치면 만약 우리가 압력을 늘려주면 온도도 일정하고 분자의 개수도 일정한데 압력을 더 크게 해주면 압력을 준 만큼 더 찌부러들겠죠, 공기가. 그래서 부피가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가 2분의 1이 돼요. 두 개를 곱한 값이 그래서 같은 값으로 상수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깔끔하게 가져요. 그리고 대기는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굉장히 잘 따라요. 자, 그리고 아까 1몰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몰은 좀 애매한 것이긴 해요. 1몰은 저도 숫자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 곱하기 10의 23승계인가를 1몰이라고 해요. 아보가드로 수 아까 있었죠?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분자가 있을 때를 그걸 1몰이라고 한산하는데 그거보다는 1몰이 대략 상온에서 이제 1기압 상온에서 22.4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구공이 있고 이 노란색 박스가 1몰이 차지하는 부피 정도 돼요. 농구공보다 조금 크죠. 그렇죠? 그래서 1몰이 이 정도 되는 양이고 이 1몰을 정의했을 때 편한 것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이상한 숫자로 정의했는가 해보면 요만큼의 양의 공기가 양에 이제 어떤 분자가 있으면 원자나 분자가 있으면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분자가 있으면 그 녀석의 분자량하고 이제 질량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예를 들어서 28인 어떤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질소가 28인가요? 질소가 수해립의 동탄질 7번이니까 14고 14짜리가 2개 붙어 있으니까 28 맞네요. 질소가 한 28 정도 분자량을 가지는데 이 녀석을 1몰 요만큼 모아놓으면 딱 28g이 돼요. 그래서 1몰이 분자량을 바로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조금 숫자 1몰이라는 분자의 개수 자체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런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몰수를 굉장히 많이 써요. 화학에서는. 근데 이제 대기과학에서는 몰수를 쓰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기보다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걸 다시 어, 이제 킬로그램 MKS 유닛으로 킬로그램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어, 이제 계산을 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다시 보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한 부분이 또안 넘어가니? 예. 설명한 부분이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PV, NRT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다 한 얘기들이고 그냥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웹사이트에다가 그냥 한 번씩 공부를 하면서 보세요. 제가 한 얘기들을 떠올리면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는 대기과학에서는 몰수보다는 이제 밀도를 훨씬 많이 써요. 왜냐하면 공기의 질량이 분자량이 거의 일정해요. 거의 한 30g 이제 한 분자량이 한 30g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질소가 28g 정도 되고 이렇게요. 질소가 한 28g 정도 되고 산소가 한 32g 정도 되는데 질소가 70%고 산소가
이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평균 내보면 한 30 근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상 편의해서 3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자량이 일정하니까 우리는 몰수를 킬로그램 단위로 변환할 수가 있죠. 그렇죠? 1몰이 분자량만큼의 그람 수니까 킬로그램으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킬로그램 단위로 변환을 하고 또 킬로그램보다 부피로 나눠줘서 이제 요거를 총 밀도로 이제 표시를 많이 해요. 우리는. 그래서 요거를 변환하는 식을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대과에서 많이 쓰는 버전은 P 이꼴 로 RT예요. P 이꼴 로 RT라는 형태를 많이 쓰는데 많이 봤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형태는 PV 이꼴 NRT인데 요거가 결국은 조금만 이제 신경을 쓰면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래서 그 변환 과정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는 밀도를 쓸 거니까 부피로 나눠주고 그렇죠? 양변을 부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뭐 이제 대기의 분자량으로 한번 나눠주고 한번 곱해줘요. 뭐 그럼 이거 1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렇죠? 1이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량 곱하기 몰수 하면 그게 질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몰이 분자량만큼의 이제 1몰이 분자량만큼의 질량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30g 정도 되는데 1몰이 있다.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30g 나오겠죠. 그리고 2몰이 있다. 그러면 60g 그런 식으로 나오죠. 물론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줘야겠지만 우리는 킬로그램 쓰니까. 그래서 요 파트가 실제 전체 질량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V로 나눠주면 V 쪽으로 끌고 올 수 있겠죠? V로 나눠주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게 밀도가 되죠. 밀도가 되고 요 값은 분자량 아까 여기 M 값 있었죠? M을 이제 R 스타를 M으로 나누면 이게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쓰는 드라이 에어의 가스 컨스턴트가 돼요. 요게 한 200, 제 기억이 맞으면 287 정도 돼요. 여기 있네요. 287.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몰을 쓰지 않고 킬로그램을 쓰니까 단위도 줄 퍼 킬로그램, 줄 퍼 켈빈 퍼 킬로그램이죠. 아까 요 R 스타는 유니버설 가스 컨스턴트는 줄 퍼 켈빈 퍼 몰이었죠. 요 몰을 그냥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파트가 밀도, 요 파트가 우리가 R로 바꿔서 쓰게 돼요. 자, 그럼 실제로 환산을 한번 해봅시다.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뭐 사기를 칠 수도 있으니까. 자, 보면 실제로 요게 287이라 그랬는데 287이 나오는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R 스타는 지워지네요. R 스타는 8.3이고 요거를 M으로 나눴어요. M은 뭐죠? 분자량이니까 30g 쓸게요. 그냥 30g이니까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1000분의 30이죠. 그러니까 0. 0 30이니까 0.00 하나 둘셋 그러니까 0.03이네요. 0.03 이고 그렇죠? 그래서 R을 0.03으로 나누면 287이 나오는가? 대충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넘겨봅시다. 저 계산기를 쓸게요. 8.R이 아까 8.314였고 대충이긴 하지만 대기 분자량이 이제 0.03kg/몰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277 정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287인데 아마도 30이 채 못 되는 것 같아요. 대기 한 29 정도 되나 보네요. 29g 정도 나오고 그럼 이 정도로 나오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몰이 킬로그램으로 바뀌고 이 값이 287로 바뀐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파트는 이제 밀도가 되고 그래서 결국 대기과학에서 쓰는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 이꼴 로 RT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약방의 감초처럼 쓰게 될 이제 상태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태 방정식 얘기고 이제 하나 했어요. 그 우리가 아는 모든 기체, 이제 이상 기체가 지키는 항상 성격 P는 로 RT를 만족을 한다라는 거 한 개를 찾았죠. 그 다음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뉴턴의 제2 법칙, 이제 F 이퀄 ma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운동 방정식의 근간이 돼요. 그래서 뉴턴의 이퀘이션, 그러니까 로우 오브 모션,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뭐 제1 법칙은 뭐 잘 알고 있죠.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힘을 받지 않는 한, 그리고 어떤 일정 속도로 가고 있으면 역시 힘을 받지 않으면 그 일정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관성의 법칙. 이 1법칙이고 2법칙은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F 이퀄 ma. 이제 힘을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어떤 어, 이제 물체가 F라는 힘을 받으면 A만큼의 가속도를 얻게 되는데 그들의 관계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속도는 F를 힘을 받으면 그게 질량 1kg당 나눠져서 쓰여서 m분의 F만큼이 가속도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그렇죠? 쉽죠? 그렇죠? 왜냐면 질량 대비 나눴어야 되니까 같은 힘을 받았지만 질량 1kg이면 1kg 다 쓰는 거고 2kg이면 둘이 나눠서 써야겠죠.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겠죠.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처럼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가끔씩 이제 실제로 쓰는 듯 안 쓰는 듯 쓰게 되는 건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우리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서로 이렇게 서 있고 서로 이렇게 밀치면 제가 이 친구를 밀치면 저도 그만큼 이쪽으로 밀려나가죠. 그래서 제가 이만큼 힘을 준 만큼 저도 그만큼 힘을 받는다. 그래서 그 두 힘을 합치면 0이 되겠죠.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뭐 요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만 생각을 합시다. F 이퀄 ma. 자, 뉴턴의 제2법칙.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을 다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멘텀은 사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이라 설명을 하면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냥 속도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속도 곱하기 질량을 이제 같이 곱해 놓으면 이제 모멘텀이라는 변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운동 방정식은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모멘텀을 다루는 방정식. 사실은 속도를 다루다 보면은 모멘텀을 다루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왜냐면 우리가 공기의 질량 대신 밀도를 쓰게 되면 밀도만 곱해주면 이제 바로 모멘텀이 될 테니까. 단위 부피당 모멘텀. 그렇죠? 그리고 모멘텀의 이제 장점은 이제 힘하고 굉장히 이제 개념이 잘 일치해요. 아까 그 이제 압력을 정의할 때 공기 분자가 와서 부딪히면 그게 충격량 혹은 모멘텀 전달량이 돼서 그게 힘으로 그걸 단위 시간당 환산을 하면 이제 힘이 된다라고 했죠. 그 개념이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멘텀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모멘텀을 가했느냐가 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는 F 이퀄 ma를 이제 거꾸로 유도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P는 mv이고, 그렇죠? 이거 모멘텀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모멘텀의 정의고 P는 mv인데 m은 뭐 이제 질량을 따라가는 거니까 질량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면 점 찍는 걸 미분이라고 할게요. 미분해주면 모멘텀은 매 시간 변화율은 힘이 되고 m은 그대로고 v는 v의 시간 변화율은 가속도가 되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모멘텀의 개념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개념이 거꾸로 사지 모멘텀에 전달된 것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 뭐 싫으면 이 파트는 그렇게 어, 굳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파트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파트는 이제 운동방 정식에 F 이퀄 MA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F 이퀄 MA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해줄 수 있겠죠. 시간에 따라 적분을 해주면 아까 한 것처럼 MV 운동량이 다시 나오겠죠. 그렇죠. F의 시간 적분은 이제 운동량을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인데 일단 이 파트는 이제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중요한 파트는 이 파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식을 F 이꼴 MA로부터 유도를 할 건데 뭐 순서가 좀 반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를 다룰 때 대기를 질량으로 이제 다루기가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컵을 이제 고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컵을 이렇게 민다라든지 컵을 든다라든지 하면 컵의 질량이 굉장히 뚜렷한데 대기는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이만큼 부피를 이만큼 잡으면 질량이 많고 부피를 조금 잡으면 질량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부피를 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정하면 매번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냥 부피는 맨날 1m 세제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을 생각을 하면 그게 밀도죠. 그래서 대기에서는 질량보다는 밀도의 개념으로 질량을 잡아요. 자, 그러면 그냥 작은 차이가 생기는데 m을 이제 우리는 밀도 곱하기 부피로 어, 하면 질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x, dy, dz라는 어떤 이제 사각형 육면체를 생각을 하고 이 부피는 이 dx, dy, dz니까 이 부피 곱하기 밀도를 하면 질량이 되겠죠. 왜냐면 밀도 자체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m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a는 뭐 그대로죠. 그러니까 속도를 시간 미분해주면 a가 나오죠. 그렇죠? 물질을 따라가면서 이제 왜 라즈 d를 썼느냐, 그러니까 뭐 미분은 스몰 d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라즈 d를 이제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수업이 다음 수업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리고 MA 나왔죠? 그리고 F. 그래서 대기에 가해지는 힘들을 쫙 찾으면 이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얘를 우리는 관심은 사실은 속도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A 부분만 따로 남기고 이쪽에 요 녀석들은 다 이쪽으로 넘겨요. 다 넘기면 이제 밀도 이쪽으로 넘어가고 요 녀석들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피로 힘을 나누니까 그래서 단위 부피당 힘을 구하면 물론 밀도로도 나눠져야겠죠. 단위 부피당 힘을 구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만족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dv dt 그러니까 속도의 시간 변화율 이꼴 로분의 1 그리고 단위 부피당 어떤 힘들 이 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이 힘들을 찾아가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을 찾는 과정을 이제 계속 하는 것이 1학기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프레셔 그레디언트 폴스네 코리올리스 포스네 아니면 비스코스 폴스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완성을 하면 우리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풍속하고 풍향과 풍속이지만 바람 벡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시간에 따라서 이걸 적분하면 공기가 어디로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바람장을
우리가 예측할 때 쓰는 방정식을 그냥 F 이퀄 MA에서 얻어요. 그 운동 방정식. 쉽죠? 굉장히. 뭐 설명이 좀 장하긴 했는데 요점은 그것뿐이에요. F 이퀄 MA에서 A 파트가 V의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힘 잘 찾아내고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그 이제 공기의 속도를 얻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요점입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량에 관심이 있으면 더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건데 뭐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거니까.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열역학 에너지 방정식 빼고는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 보존 법칙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 질량 보존이 하나가 있네요. 질량 보존 하나를 설명을 합시다. 열역학 에너지도 있네. 자,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늘어지지 않게 한 5분만 더 써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상태 방정식, 그래서 기체, 이상기체가 만족하는 항상 조건들, 그리고 상태, 그리고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써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질량 보존, 그리고 에너지 보존인데 이제 여기가 질량 보존 파트예요. 질량 보존이 이제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 질량 보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요점은 간단해요. 질량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개념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왜냐면 비대면 강의로 요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면 그때가 이제 학기 후반쯤에 요게 다시 나오는데 그때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수식으로 만드는 과정은 요게 이제 수식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개념은 그냥 하나뿐이에요. 개념은 이제 어떤 상자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상자의 각 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질량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질량 속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매스 플럭스라고 부르고 질량 속이니까 두 개의 변수에 민감하겠죠. 하나는 밀도에 민감하고 질량의 양을 나타내는 게 밀도니까 얼마나 조밀한 밀도로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냐가 이제 질량 속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도 많이 들어오는 거고 밀도가 높아도 많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양 그리고 이쪽 면으로 나가는 양을 환산하고 뭐 그러면 육면체니까 면이 6개잖아요. X쪽 방향으로 이렇게 2개 있고 이제 Y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 2개 있고 Z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육면에서 들고 나는 양이 있죠. 혹은 새쌍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X, Y, Z니까. 이 육면에서 들고 나는 양을 다 체크를 하면 결국은 남아있는 양만큼이 이 안에 질량의 증가로 남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사실 나타내는 값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들고 나는 양의 남은 양이에요. 들어온 놈하고 나간 놈은 들어온 놈은 더하고 나간 놈은 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놈은 결국은 요 박스 안에 질량의 증가 혹은 밀도의 증가로 이제 밀도의 증가량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속 안에 남아 있으니까 밀도가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식으로 써놓으면 사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중간 과정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식이 나와서 요거는 제가 대면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컨티뉴움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좀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제 기압 경도력을 설명할 때 한번 비슷한 걸 할 텐데 그 기압 경도력을 하기 조금 더 설명이 쉽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을 한번 해보고 나서 요걸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개념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이에요.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은 굉장히 형태가 다양하게 있어서 뭐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요점은 딱 한 개뿐이에요. 요점은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일인즉슨 어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이런 우리가 정한 어떤 컨트롤 볼륨이 있으면 이 녀석 컨트롤 볼륨에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이 양을 뭐 Q라고 할게요. 어,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컨트롤 볼륨 안으로 Q라는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컨트롤 볼륨이 밖으로 일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거를 W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Q만큼 들어왔는데 뭐 요만큼 한 2 정도 들어왔는데 1밖에 일을 안 하면 나머지 일은 이 안에 남아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내부 에너지의 증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부 에너지를 보통 U라고 많이 쓰고 증가니까 델타 U라고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 그러니까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은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다.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거는 일부는 밖에 일하는 데 쓰이고 남은 양은 내부 에너지 증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내부 에너지 아까 기억나죠? 내부 운동 에너지예요. 내부 결국은 온도하고 비례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그 온도에 비례하는 값으로 내부 운동 에너지를 CV 비례상수로 CV를 써요. 이걸 이제 어, 이제 정적 비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요 비례상수 곱하기 온도 증가량을 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죠. 그리고 PD 알파지만 이 알파가 부피예요. 그러니까 스페시픽 볼륨을 보통 알파라고 많이 쓰는데 이제 속도를 사실은 대입학에서 V라고 쓰기 때문에 그거랑 혼동을 안 하려고 알파를 많이 써요. 책들에서. 근데 이제 어, 1kg당 가지는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특정 압력을 주면서 볼륨이 늘어나면 일을 한 게 돼요.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이제 어, 아주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 칠 때 뭐 이쪽 면은 다 갇혀 있고 이쪽 면이 좀 뚫려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Q만큼의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럼 얘가 이 면이 밀려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면이 결국 여기 있는 공기를 밀어준 게 되죠. 그래서 여기 힘만큼 여기서 밀어준 힘만큼으로 이제 뭐 이제 m 정도를 움직였다고 치면 그게 1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요걸 환산하면 부피 증가량. 왜냐면 밀었으니까 부피도 증가했겠죠. 그렇죠? 이게 부피 증가량이 돼서 이제 실제 그 일한 양을 환산해 보면 PD 알파가 돼요. 요거는 다시 한번 이제 칠판으로 여러분들 설명해 줄 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외부에 이제 외부에서 받은 에너지가 된다라고 이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몰 q를 쓴 이유는 이제 라드 q는 이제 전체 열량을 얘기하고 이제 다 이제 다 소문자로 쓴 경우는 이제 단위 질량당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 델타 t를 이제 요거를 단위 시간당으로 이제 바꿔주면 이제 델타 t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사실 대기과학에서는 사실 조금 바꾸면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식을 또 더 많이 써요. 요거는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비례상수는 CV, Specific Heat Constant Volume, 요 이제 정적 비열은 이제 한 단위 질량, 그러니까 1kg을 1도 올리는데 대략 717 줄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비례상수로 잡혀요. 오케이?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예. 다음 수업에는 이제 라그랑지안 관점하고 윰러리안 관점이라는 것을 설명을 어,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